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적 혼란만 키운 공직자로 역사에 남고 싶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억지 주장으로 특검의 필요성과 진상규명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겁한 보신주자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권한대행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결정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억지 궤변으로 국가적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길은 특검밖에 없다는 것인 국민적 상식입니다. 추가로 내란 숙의 윤석열을 면회하고 돌아온 권영세, 권성동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당신들 주장대로 개인 차원에서 면회한 거라면 지도부를 그만두고 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대표, 원내대표가 나란히 손잡고 내란 숙에 만나는 것, 아련하는 것 그 자체가 내란 동조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익의 눈이 멀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당신들의 행태는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독일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독일의 보수 세력들이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썼을까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의 우파 보수 세력들이 히틀러의 나치 세력에 적극 협조하고 동조해서 그 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심판대에 올랐고 그 역사적 전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칼날들이 있다 보니까 이 독일의 우익 세력들, 보수 세력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가 있었냐면 독일의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적 가치를 내세우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했던 기독교와 우익 세력들이 결합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민련, 기사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에 있는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극우의 힘 아닙니까? 극우로 전향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 머지않아 간판 내릴 겁니다.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극우 세력에 의해 동조된 권성동, 권영세 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모습을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보수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양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더 거셀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정치학계도 그렇고 누구를 가장 먼저 얘기하냐면 에드먼드 버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버크가 이 보수주의의 원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는 뭐냐면 국가의 보존입니다. 국가의 보존. 근데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고 점진적 개혁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점진적 변화와 개혁에 있어서는 고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게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인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에드먼드 버크가 제가 하나 인용을 해볼게요. 이 변화, 개혁은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는 심정으로 경건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모습이 보수주의자입니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국민의 상처를 파헤치는 그런 무모함으로 비상계엄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극우파 아니에요? 히틀러의 모습을 그대로 지녔던 윤석열의 모습을 보수주의의 원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극우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권영세 이 둘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의 아련하고 만나고 손잡고 하는 모습이 결국은 극우와 함께 가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독일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앞으로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극우의 세력으로 이미 전락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